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하자고 선거를 하는데 요즘 선거제도는 민심과 거리가 멉니다. 승자독식 구조 선거제도 때문인데 인물 선거와 정당 비례 선거를 섞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53.5%, 더불어민주당 13.5%, 국민의당 15.4%, 정의당 5.4%, 기타 11.8%였습니다. 차지한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91.7%인 22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1.5배가량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소선거구로 치르는 지역구 승자 독식 탓으로 그만큼 중소정당에는 불리하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표도 속출합니다.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5.4대 1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그 해당 선거구의 그 의석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표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선거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정당이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승자 독식에 따른 민심 왜곡을 막고 유권자 뜻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대구 경북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의외로 충청권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지의 4개 터미널 상권 매출도 계절에 따라 달라서 관광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통상 거리가 가까운 대구 경북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업체인 나이스지니 데이터가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5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18.9%로 경북과 경기도, 서울권보다 많았습니다. 관광 성수기인 8월에도 충남북권이 15.5%로 1위, 10월에는 충청북도 주민만 8.1%를 차지했습니다. KTX 등을 통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재방문 유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재방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KTX나 이런 교통 매체나 혹은 이용 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등의 홍보 전략을 강화해서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지의 터미널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포항터미널은 울릉도 성수기인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상권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강릉과 묵호, 후포터미널은 피서철인 7, 8월에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릉군의 3개 읍면별 상권 매출액은 상가가 집중된 울릉읍이 월등히 높은 반면 북면과 서면은 지나치게 낮아 균형 있는 관광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주도로 같은 게 개선이 되면 그 대중교통편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북면이나 이제 서면도 이제 그런 기대 효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울릉도 관광 검색어 가운데는 일정과 배편, 숙박 연관어가 대부분이고 자연문화유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광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7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1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자 시내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134로 다소 줄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역에도 오전 9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오후 4시 기준 농도는 125로 역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대기질은 온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가 함께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서울 등 광역시도지사 7명과 중국의 베이징시 등 시장 10명은 베이징시에서 열린 제2회 한중지사 성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세먼지 공동 모니터링 등 양국 지방정부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불이 난 서울 KT 아현지사와 같은 D등급 통신시설이 대구에 24곳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D등급 통신시설 가운데 KT가 운영하는 것이 1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D등급 시설은 835개로 경상남북도에는 141개가 있습니다. D등급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점검하지 않고 통신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백업 체계도 의무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 지역 청년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빚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청년 빚쟁이 네트워크가 청년 430명을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대구 청년의 평균 월급은 16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빚은 3,008만 원으로 405만 원이 늘었습니다. 빚쟁이 네트워크 등이 만든 청년대한은행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은 오늘 저녁 출범식을 하고 청년조합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